이 영상을 클릭을 하셨네요. 이 영상을 모두 보신 약 14분 후부터는 정말 이 영상을 잘 보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건강의 행운아가 되시리라 확신하며 우리 함께 9988하게 살아봅시다. 오늘 새벽 당신은 다시 깨어났습니다. 몇 시였을까요? 시계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옵니다. 화장실. 발을 끌며 화장실로 갑니다. 불을 켜고 서서 기다렸습니다.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전엔 그냥 됐습니다.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다려야 합니다. 볼일을 다 봤는데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아직 남은 것 같습니다. 다시 힘을 줘봤습니다. 조금 더 찔금 나왔습니다. 잠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어둠 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 이제 그 나이가 된 건가? 잠깐만요. 지금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당신을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과 체념이 행동을 막기 때문입니다. 뭐냐고요? 그러한 체념과 행동이 없는 5년은 되돌릴 수 없는 5년이 됩니다. 그 체념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10년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닫으려 하셨다면 딱 3분만 더 들어보고 닫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귀하처럼 처음엔 그냥 넘어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사실을 알고 나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누군가는 멀쩡하고 누군가는 무너질까요? 잠깐 화면을 빠르게 2번 톡톡 누르시고 당신의 새벽을 뒤흔든 그 신호 내용을 살펴보고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두 남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74세입니다. 새벽에 한 번도 깨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힘차게 일어납니다. 소변 줄기는 여전히 강하고 걸음에도 아직도 탄력이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은 괜찮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 말에는 거짓이 조금도 없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58세입니다. 밤마다 3번씩 깹니다. 낮에는 늘 피곤합니다. 병원에서는 전립선 비대라는 진단을 받았고 처방전을 받아 약을 먹습니다. 조금은 좋다고 합니다. 그러다 다시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반복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나이 차이는 고작 16년입니다. 그런데 몸의 상태는 마치 30년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나이 탓일까요? 아닙니다.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든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나이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런데 몸의 흐름 속도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른 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남자는 나이 들면 다 이래.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맞지 않습니다. 나머지 절반이 뭔지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들으시면 지금까지 당신이 믿어온 상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각오하고 들으십시오. 우리는 평생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립선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커지고 남성 기능은 세월이 지나면 떨어지고 이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같은 나이에도 무너지는 속도가 다를까요? 만약 나이 자체가 문제라면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무너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80이 되어도 건재하고 어떤 사람은 50대에 이미 수술대에 오르곤 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비뇨의학과 전문의들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추적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밝혀줬다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 야간요, 기능 저하. 이것들은 나이의 결과가 아니고 바로 이것은 혈관 상태의 결과라고 합니다. 잠깐 혈관의 전립선을 망가뜨리는 진짜 범인을 살펴본 소감은 어떠하셨는지요? 우리 서로 이런저런 의견을 댓글에 나누면서 이 영상 보는 다른 분과 서로 공유하는 마음을 함께하는 것은 어때요? 전립선은 매우 특이한 장기입니다. 위나 간처럼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립선은 오직 하나에만 의존합니다. 뭐냐고요?
네, 바로 혈액입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자면 혈관 건강은 전립선 건강 및 남성 기능 정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혈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전립선 조직의 영양 공급이 줄어들고 발기에 필요한 혈액 유입이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산소 공급, 영양 전달, 노폐물 제거 등 이 세 가지 모두는 혈관을 통하지 않으면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관은 전립선의 생명선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혈관이 좁아진다면, 혈류가 줄어든다면, 전립선에 공급되는 산소가 부족해진다면, 조직이 굳기 시작하고 염증이 생기고 신경 반응이 둔해져서 세포들이 하나씩 기능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밤에 자꾸 깨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볼일을 봐도 개운하지 않고 이전과 달리 무기력하고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전립선 문제의 진짜 뿌리는 나이가 아니라 혈관 상태입니다. 비유하자면 나이는 시계, 혈관은 엔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계가 오래됐다고 엔진이 망가지진 않지만 엔진을 방치하고 관리하지 않아서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내 혈관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사실 이미 신호가 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전혀 다른 이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혈관은 조용히 가차없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을 가신다. 볼일을 봐도 아직 남은 것 같다. 소변 줄기가 확실히 예전만 못하다. 복부에 살이 붙기 시작했다.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은 조용히 분명하게 손상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복부 비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전립선 혈류를 가장 빠르게, 가장 넓게 망가뜨리는 3대 요인입니다. 이 셋 중 하나만 있어도 전립선 노화는 일반인의 2배 이상 속도로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일단 약 먹으면 되겠지. 물론 약은 증상을 줄여줍니다. 일부 사람들은 실제로 효과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원인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약으로 소변 줄기가 조금 나아졌어도 혈관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혈류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2년 뒤, 3년 뒤 더 나쁜 증상이 되어 돌아옵니다. 마치 경고등을 테이프로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경고등은 꺼졌지만 엔진은 여전히 타고 있는 겁니다. 잠깐 혈관의 혈관이 전립선을 죽이는 방식 및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들을 살펴본 소감은 어떠하셨는지요? 우리 서로 이런저런 의견을 댓글에 나누면서 이 영상 보는 다른 분과 서로 공유하는 마음을 함께하는 것은 어때요? 진짜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주 복잡한 이야기일 것 같지만 실은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역전의 전략이 있습니다. 이 5가지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혈관을 살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략. 하루 20분 이상 걷기입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하체 근육을 수축시켜 전신 혈류를 끌어올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혈관 운동입니다. 비뇨의학과에서 야간뇨 환자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이 수술도 약도 아닌 보행을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걸을 때 하체 근육은 심장처럼 혈액을 펌프질합니다. 그래서 전립선으로 향하는 혈류가 살아나는 겁니다. 2번째 전략. 복부 지방 줄이기입니다. 복부 지방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세포는 염증 물질을 직접 분비하기 때문에 그 염증이 전립선 주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허리둘레를 1cm 줄인다는 것은 약 한 알보다 더 강하게, 더 근본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뱃살은 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치된 뱃살은 혈관을 조용히 파괴하는 내부의 불씨입니다. 3번째 전략. 수면 평균 7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남성 호르몬의 70% 이상이 수면 중에 분비됩니다. 잠을 줄이면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고 혈관 탄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밤에 자꾸 깨는 분들일수록
낮 동안의 활동으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면은 피로 회복 시간만이 아니고 혈관이 스스로를 수리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네 번째 전략. 앉아있는 시간을 나누어 앉는 겁니다. 앉아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쉬지 않고 앉아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50분 앉으면 10분 서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골반 혈류가 살아납니다. 전립선은 하체 심부에 위치한 장기입니다. 가장 혈류가 정체되기 쉬운 위치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일하는 남성의 전립선은 매시간 천천히 산소를 잃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직접 수축시킵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순간 말초 혈관은 일제히 좁아집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의 남성들이 전립선 증상을 더 빨리, 더 심하게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편 보고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감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역전의 전략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생각 드시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 맞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것과 아예 모르는 것과는 다르고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5년 뒤 결과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오히려 알면서 안 하는 쪽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2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 A.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 후 영상 괜찮네 하시면서 평소 그대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선택입니다. 3년 뒤. 야간요는 하루 3번이 됩니다. 수면의 질이 무너집니다. 낮 동안 피로가 일상이 됩니다. 자신감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도 못하는 그 무기력함이 매일 밤 이불 속에서 당신을 짓누릅니다. 약 5년 뒤에는 병원에서 수술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 그 영상에서 뭔가 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를 하면서 선택 B. 오늘 딱 하나만이라도 바꿉니다. 밥 먹고 20분 이상 걷습니다. 3일 뒤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작지만 분명하게. 3개월 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소변 줄기에 변화가 옵니다. 아침이 달라집니다. 1년 뒤 당신은 이 영상을 떠올리며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입가에는 미소를 지을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밤에 몇 번 깨십니까? 한 번도 깨지 않으면 건강합니다. 한 번 일어나면 조금 신경 써야 합니다. 2번 이상 일어나면 지금 바꿔야겠습니다. 잠깐 혈관을 살리는 역전의 전략을 살펴본 소감은 어떠하셨는지요? 우리 서로 이런저런 의견을 댓글에 나누면서 이 영상 보는 다른 분과 서로 공유하는 마음을 함께하는 것은 어때요? 그리고 댓글을 쓰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선택 B를 시작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당신에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전립선은 나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혈관이 결정합니다. 습관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선택이 결정합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9988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 밥 먹고 바로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그 외출이 5년 뒤에 당신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의 원동력이 되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정보가 구독으로 저장되어 습관되지 않은 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될 때까지 다시 활용되어 건강한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편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저녁을 드신 후 바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9988하게 인생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수고했습니다.